합병이 있고 인수가 있었죠. 우리 LBO에는 종류가 두 가지예요. 합병형 LBO가 있고 인수형 LBO가 있어요. 여러분 이렇게 봉이 김선달 여러분들보다 방식 써서 기업 인수하게 되면 미국이나 여러분 유럽 시장에서는 이걸 전혀 규제하지 않습니다. M&A 하나의 테크닉으로 봐요. 근데 우리나라는 여러분들 그렇게 했을 때 담보 제공으로 가는 이 LBO 형태는 배임죄로 뭐다 징계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구조 짤 때는 여러분들 법률 의견 되게 상세히 받아야 돼요. 근데 제가 말하는 건 요 두 가지인데 합병형, 요건 인수형인데 두 가지 차이가 뭐냐면 봐봐요. 아까 금융 SPC가 어떻게 했다고요? 그려볼까? 내 돈은 조금만 넣고요. 돈을 엄청 빌려. 1100에 뭐다? 총알을 만들죠. 이 기업 갖고 요 다른 기업을 주식을 사는 거예요. 개연권을 확보하는 거죠. 그럼 얘들은 채권자니까 의결권이 없어요. 그럼 나는 여기 100% 주주고 그럼 그 돈 갖고 뭐 한 거다? 이 회사를 인수한 거죠. 맞아요? 그럼 여러분들 이 회사는 이 주주가 지배하는 거잖아요.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 뭐 해줘야 되죠? 얘 엑시트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이거. 돈 투자한 놈들. 뭐로 엑시트 해야 되겠어요? 이 100을 투자한 우리 회사는 뭐 지불 없다니까? 그럼 뭐 갖고 여러분들 엑시트 시켜줘야 돼요? 요 회사를 갖고 엑시트 시켜줘야 되겠죠. 그럼 방법이 두 가지인데, 합병을 시키던가, 인수형. 자, 그럼 무슨 말이냐면, 인수형부터 할게요, 여러분들. 여러분, 지금 얘가 여기 지분 100% 취득하게 되면 뭐가 된 거죠? 인수한 거죠. 우리 배웠잖아. 모회사 자회사 된다고. 그 다음에 뭐로 여러분들 엑시트 시켜주면 될까? 뭐로 빨아와야 되겠어요? 빨아온다는 표현이 좀 그런데 여기에서 많이 쓰는 표현이에요. 여기 있는 자산 매각하는 거죠. 아니면 여기 있는 거 현금 있을 거 아니에요 이미. 그거를 모회사가 빨아올 수 있는 방법은 뭐밖에 없어요? 배당이죠. 배당. 배당이나 유상감자를 때린다고. 그럼 거기서 쫙쫙 캐시 들어오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얘를 엑스 시켜주는 거죠. 그럼 여기에 있는 상당 부분의 뭐다 키 자산을 매각해서 이걸 감자나 뭐다 배당으로 내려요. 내려서 이걸 엑스 시켜주는 이걸 자산 인출 방식 예배라고 합니다. 이거 무지 많이 쓰는 방식이에요. debt push down 방식이라고도 하거든요. 그래서 이걸 여러분들 LBO로 많이 쓰는 거죠 이게. 그럼 내 돈 얼마 안 들이고 기업 인수할 수 있다. 심지어 여러분들 어떻게 하는 경우도 있는지 아세요? 이 기업이 만약에 여러분 이게 M&A만 쓰는 게 아니에요. 어디에도 쓸 수 있냐면 자식들 가업 상속할 때 쓸 수도 있죠. 여기가 아버지 회사예요. 아버지 회사인데 아들이 돈이 없어요. 근데 저 기업 인수하고 싶은 거죠. 아버지 회사 지금 돌아가시면 삼성 10조 세금 낸다고 하니까 그럼 아들이 여기 돈 꽂고 FI 어레인지 하는 거죠. 그래서 외국계 유럽 회사들 가보시면은 무슨 헤리티지 펀드 해가지고 가업상소만 전문으로 막 지분 있게 인수해주고 하는 그런 펀드들이 있어요. 펀드들이. 오늘 제가 오후에 미팅해서 회사가 거기 막 투자해가지고 말아먹은 케이스가 있더라고. 뭐에 투자했는지도 모르고 막 투자를 했어요. 근데 물어봤어요. 이게 뭔지 아시냐고 했더니 모르겠대요. 그러니까 그런 펀드들하고 보니까 여튼 그럼 여러분들 여기 돈을 FI를 끌고 와서 요거 갖고 이 지분 인수하는 거죠. 그 100% 꽂아놓은 다음에 요거 갖고 엑시트 갖고 부채는 다 꺼버리면 나는 아버지 회사 돈 갖고 아버지 회사 지분 인수하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법률적으로만 검토하게 만들어버리면 그리고 이런 FI만 어레인지 할 수 있다면 가압상속은 이런 식으로 넘기는 것도 가능해요. 아 이런 거 얘기하면 안 돼. 이런 것들이 간단해 보이지만 이런 걸 잘 고민을 안 해요. 지금 저희가 하고 있는 한 군데도 이거 지금 이렇게 해서 웨인지에서 하나 승계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렇게 인수형으로 가지 않고 뭐 할 수도 있겠죠? 모회사 자회사 관계를 만들어 놓고 둘이 합병을 해버려 그냥. 합병하면 여기 있는 자산이 다 물려오겠지. 그런 다음에 부채를 꺼버려도 되고. 지금 저희가 하고 있는 한 군데도 이거 지금 이렇게 해서 웨인지에서 하나 승계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렇게 인수형으로 가지 않고 뭐 할 수도 있겠죠? 모회사 자회사 관계를 만들어 놓고 둘이 합병을 해버려 그냥. 합병하면 여기 있는 자산이 다 물려오겠지. 그런 다음에 부채를 꺼버려도 되고. 그걸 합병을 LBO라고 하죠. 그래서 합병형이나 이렇게 인수형에서 자산 인출, 대 푸시다운 하는 방식, 요거는 지금 현재 우리는 대법원에서
이건 배임으로 보지 않겠다라고 좀 판결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구조를 갖고 여러분들보다 기업을 인수하는 스킴을 상당히 많이 짜죠. 자기가 돈이 없을 때. 특히 이때 이제 돈을 빌려주는 이런 회사를 인수금융 해준다고 하죠. 인수금융. 돈을 구워준다고 하죠. 그 얘들은 보통 이렇게 부채로 들어오는 경우도 있고, 뭐 우리 소위 알지만 뭐 RCPS, 우선주 이런 거로 막 들어와가지고 혹시 만약에 뭐 못 빼게 되면 너네가 대신 우리 집은 사줘야 돼. 풋백 옵션 걸어버리고. 그럼 여기 들어온 애들은 여기서 많이 못 빼가게 되면은 여기 있는 주주한테 네가 사가. 그럼 그 주식을 다시 내가 사오는 조건을 걸기도 하고. 되게 많이 쓰는 염두 구조예요. 보시면 알겠지만 여러분들 그냥 단순히 부채를 많이 갖다가 사업을 확장하는 경우도 있지만 부채를 많이 갖다가 뭐 하는 경우도 있다고요? 이렇게 M&A를 많이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면 당연히 이렇게 했을 때 여러분들 이거 합병하게 되면 뭐가 엄청 크겠죠? 부채가 엄청 커지겠죠. 소프트뱅크가 커왔던 기업의 성장 전략 중에 가장 핵심적인 방법 중에 하나가 이 LBO였어요. 그러면 여러분들 LBO를 하게 되면 부채가 되게 커질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ROE가 몇 프로 이상 났다고요? 10% 이상 난다고요. 그러면 손정희 회장이 잘한 건 뭐라는 거예요? 부채를 갖다 썼다는 측면이 잘한 게 아니고 부채를 갖다가 뭔가 투자를 할 때는 뭐가 나는 사업에 투자를 해야 돼요. 수익이 잘 나는 사업에 투자해야지만 여러분들 부채라는 게 양면성이 있는데 빵긋빵긋 웃게 되는 거지, 만약에 사업이 적자 나게 되면 거의 악마의 손이 된다. 그런데 그렇게 수익이 잘 나는 플랫폼 사업에 투자를 잘한 거죠. 물론 손정희 회장이 투자했다고 해서 다 이익 나는 건 아니에요. 쿠팡 죽고 싶겠죠 지금. 1조를 3년 전에 태웠는데 그걸 1년 만에 다 태웠어요. 그래서 2조를 더 태웠는데 지금도 다 말라가요. 돈 먹는 하마입니다. 아니, 하마보다 돈 먹는 소강도 같아요. 그러니까 그 땔감 대신에 그냥 돈을 거기다 넣고 있는 느낌. 돈을 태우는 느낌? 매출은 엄청 늘어요 지금. 근데 알겠지 여러분들, 쿠팡 또 뭐죠? 뭐 위메프, 그 다음 또 뭐죠? 또 뭐 있었지? 또 뭐 그런 거 몇 개 있잖아요. 근데 요즘 대부분 보면 주문 어디서 많이 하죠? 자연스럽게 쿠팡에서 많이 하잖아요? 나만 거기서 하나? 쿠팡맨들도 있고. 그러니까 쿠팡이 마켓쉐어를 많이 차지하고 있다는 것은 부인할 수 없어요. 티몬이나 위메프나 아니면 뭐 쿠팡, 요 세 군데가 소셜 커머스 처음에 나왔던 세 군데잖아요. 근데 물론 이제 대기업도 요즘 우리나라 들어왔죠. 저번에 말했지만 쿠팡이 사업 모델이 어쨌든 여러분들 미국의 아마존인데, 말했다시피 아마존도 처음에 적자 났습니다만 아마존은 그렇게 적자 심하진 않았어요. 최소한 매출 총이익은 났어요. 근데 쿠팡을 보시면 매출 총이익이 안 나는 경우도 있다고.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 적자를 과연 감당하고 계속 버틸 수 있냐는 문제인데, 어쨌든 그 플랫폼 사업의 특징이 뭐냐, 위너 테이크스 올이죠. 버티는 놈이 다 먹는 시장이거든요. 그러다 보니 자금력으로 버티는 거예요. 한번 남들 죽을 때까지 한번 태워보자는 겁니다. 그럼 자금 싸움이거든. 그래서 또 EMF하고 티몬은 많이 죽었어요 실제. 매출이 많이 빠졌다고. 근데 쿠팡은 뭐다? 소프트뱅크가 계속 태워주니까, 응? 땔감을 돈으로 계속 떼어주고 있으니까 가긴 가요. 그럼 아마존 되는 거예요? 아마 너무 좋아하는 것 같은데, 아마존 되기에는 제가 볼 때 좀 힘들어요. 왜냐면 우리나라 이 플랫폼 시장에서 글로벌 시장은 아닐 거고, 쿠팡이 지금 현재로서는 아웃바운드로 뭔가 나갈 수 있는 어떤 성장은 조금 제한이 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데, 대기업들도 들어왔잖아요. 뭐 대표님 신세계, 뭐 쓱. 난 아직까지도 그 회사 광고를 보면 그 광고 의미가 뭔지 모르겠어요. 옛날 우리 영화관 가보면 그 뭐 치카치카 포치카치카 뭐 이렇게 하는데 저기 뭐 얘기하는 거야? 나는 맨날 보면서 광고를 아직까지 이해 못하고 있는 광고를 하고 있는데, 그 신세계 쓱. 자금력 따지면 우리나라 대기업도 만만치 않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거로 이제 버티기 시작하면은 쿠팡이 과연 아마존의 모델로 갈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것은 조금은 쉽지 않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뭐 가봐야 되겠죠. 매출은 어쨌든 확실한 건 엄청 커져요. 쬐끔? 아니요, 막 100%, 200%씩 늘어요. 나중에 보겠지만, 근데 적자도 100%, 200%씩 늘어요. 그 뭐예요 그게? 그게 모르겠어요. 아마존은 여러분들 설립하고 난 다음에 4, 5년 지난 다음에 턴어라운드가 됐거든요. 흑자로. 근데 지금 쿠팡은 지금 10년째 적자예요. 처음에 포드 벤처스인가라는 회사로 출발했다가 지금 10년 적자인데, 이거 과연 태울 만한. 근데 소프트뱅크가 지금 옛날처럼 계속 잘 나가면 좋은데, 지금 소프트뱅크도 여러 가지 펀드들이 지금 안 되고 있거든요. 그럼 과연 또 태워줄 거냐 쿠팡을? 나는 뭐라고 하냐, 태워줄 거예요. 왜? 이미 물렸어. 이미 물린 거야. 이미 3조 이상 너 태웠는데 그걸 포기해요? 에이, 아닐 것 같아. 일단 걔는 물린 겁니다.
말하고 싶었던 게 손정희 회장이 투자했다고 해서 무조건 다 성공하는 건 아니라고요. 쿠팡이 성공 안 했다는 의미는 아닌데 지금 현재 적자가 나는 회사라서 지금 말씀을 드린 거고, 또 우리가 하고 있는 코스닥 기업 중에 하나가 있는데 거기도 쿠팡이 투자했더라고요. 쿠팡이래. 거기도 보니까 소프트뱅크더라고요. 전주가 쫓아가 봤더니. 그 회사도 적자 엄청나거든요. 그러니까 물론 소프트뱅크가 있다고 무조건 이익 나는 건 아닌데 전반적으로 봤을 때 손정희 회장이 투자했던 많은 플랫폼 회사들은 이익이 좀 낮다는 거죠. 여러분 알만한 가장 먼저 이익 많이 났던 소프트뱅크 플랫폼 회사 어디예요? 그게 알리바바. 그래서 왜 저번에 왜 차등 의혹권 얘기했던 거 기억나죠? 말한 것도 기억 못하고 안 한 건 더 기억 못하고. 뭐 할 때 그 얘기했었냐면, 여러분 알리바바 최대주주가 누구냐에 물어본 적 있었잖아요. 누구라고 했어요? 어떤 글을 보면 여러분들보다 마빈 회장이라고 나와요. 근데 어떤 글을 보면 손정희 회장 소프트뱅크라고 그래요. 최대주주가. 누구야? 저번에 말했다시피 형식적인 지분율은 누가 제일 많냐? 소프트뱅크 손정희 회장이 제일 많아요. 30%대예요. 엄청 지금 많이 들고 있지. 근데 왜 마빈 회장이 가장 최대 머다슈라고 말할 때가 있냐면, 알리바바가 지금 상장된 곳이 미국이죠. 그 미국은 여러분들 차등 의결권이라는 제도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차등 의결권이 뭐냐면요, 미국 애들 우리 아웃바운드로 주식 투자 같은 거 여러분들 우리가 컨설팅 하다 보면 미국 로이어들이 변호사들이 계약서를 써가지고 올 때 보면 우리나라 같이 프리퍼 스탁, 커먼 스탁, 우선주 보통주 이런 개념이 아니고 클래스 A 주식, 클래스 B 주식 이런 말이 나와요. 업무 하시다 보면. 저도 처음에 이해가 안 되니까 클래스 A? 우선주인가? 클래스 B? 보통주인가? 저도 그렇게 이해했어요. 근데 미국 변호사는 얘기해보니까 걔들은 차등 의결권이라는 게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똑같은 보통주라 하더라도 클래스 A 주식은 한 주당 한 표. 근데 클래스 B는 한 주당보다 10표. 대신에 배당은 똑같이 n분의 1. 지분율대로. 그러니까 자기가 주수 가진 것만큼 배당률은 모두 똑같이 뿌리는데 의결권은 미안하지만 다르게 정할 수 있어요. 이걸 차등 의결권이라고 그래요. 미국은 그게 존재하죠. 우리나라는 인정이 안 돼요. 우리나라도 인정하자라고 지금 많이 얘기하고 있는데 당연히 뭐다? 정부에서 반대하죠. 그럼 누구의 권한이 강화되겠어요? 대주주들 한 주 가지고 있어도 뭐다? 의결권은 30% 가지겠다. 이렇게 해버리면 이게 인정이 되는 거니까. 그럼 여러분들 지금 알리바바 같은 경우는 마빈 회장의 지분이 10%가 채 안 돼요. 그런데 여러분 차등 의결권은 마빈 회장이 제일 많다고. 차등 의결권 제도 때문에. 그리고 여러분들보다 거기 그 소프트뱅크는 형식적으로 지분율을 봤을 때는 제일 많죠. 그래서 배당을 받으면 손정희 회장이 제일 많이 받는 거예요. 그리고 주식을 팔아도 당연히 뭐다? 그 밸류가 높겠죠. 그러니까 주식을 팔면 제일 많은 지분을 가지는 게 손정희 회장. 그래서 근데 미국에 상장 닦았을 때 그때 손정희 회장이 상장한 그 첫날 뭐 3조가 벌었다잖아요. 알리바바 처음 갔을 때 주가 엄청 올랐거든요. 미국은 시장에 따라 좀 다르긴 한데 뭐가 없어요? 상한가가 없어요. 셀링이 없다고. 가는 대로 가는 대로 그냥. 엄청 올랐죠, 첫날. 플랫폼 사업인데. 그때 이익 많이 났어요? 이익 거의 안 났어요, 알리바바도. 다만 거기에 있는 플랫폼의 어떤 가치를 보고 아마존의 구성 모델이 아니냐, 뭐 이래가지고 엄청 주가 많이 올라갔던 게 그 모델인데, 거기도 손정희 회장이 실질적 최대주주입니다. 그러니까 차등 의결권이 있다는 건 아셔야 돼. 차등 의결권이라는 거 여러분들 뭔지는 개념은 금방 이해되죠. 이거 왜 생겼을까, 이거? 그 제도가 도입되면 여러분들 대주주만 좋은 거 아닐까요? 회계사님 그걸 왜 도입했을까요? 라고 하는데, 제가 저번에 LG화학이 인적 분할, 물적 분할할 때 내가 물적 분할을 하지 인적 분할은 왜 하지 않았을 거다라고 했던 거, 그리고 자체적으로 분할하지 않고 유증을 할 수도 있는데 왜 안 했을 거냐 얘기할 때 뭐 얘기했어요? 보통 유상증자를 할 때는 가장 부담스러운 게 뭔지 아세요? 우리가 되게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고 있는 게 뭐냐면, 주식시장에 가면은 필요할 때마다 자금을 쉽게 조달할 수 있다는 게 주식시장의 장점이다. 이거 시무 안 해본 사람들 또라이 같은 소리예요. 왜냐면 여러분 만약에 상장을 가잖아요. 상장 갈 때 공모자금 들어오는 것 정도는 자금 조달 효과가 있어요. 그런데 봐봐, 주식회사를 설립하기엔 불특정 다수한테 쉽게 자금을 조달할 수 있기 때문에 주식회사가 좋은 제도이다. 실무 경험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거기 지분 누가 제일 많이 들고 있어요? 대주주가 제일 많이 들고 있다고. 많이 들고 있는 데는 60%씩 들고 있어요, 대주주가. 그럼 내가 막 유상증자를 100억만 한다고 쳐. 100억만 한다고 쳐. 100억만? 유중 100억이 많이 하는 것도 아니죠. 대주주가 60억을 내야 돼. 균등 유상증자 하게 되면. 그럼 개미들은 40억이 들어오지만 개미들한테 흩어져 있으니까 자기가 넣는 거는 뭐 100, 뭐 1000만 원 이렇게 되겠지만
대주주는 60억을 된다고 이게. 그러면 상장을 가서 돈이 필요할 때마다 유증할 때마다 대주주는 따라올 수가 없거든요. 그럼 이게 계속 지분이 빠진다고. 그럼 지분율이 역전이 돼버려 이게요. 대신에 그 사람의 뭐는 보호해줘야 되는데 의결권은 보호해줘서 차등 의결권을 주게 되면 그 유증할 때 대주주가 안 따라와도 된다고. 그럼 뭐는 자기가 포기하는 거죠. 배당을 받았거나 주식 팔았을 때 주식 가치를 포기하는 거지만 뭐는 가지고 있는 거죠. 의결권은 자기가 최대 많이 가지는 거예요. 그렇지만 경영이 효율적으로 될 수 있다. 그런 차원에서 만들어진 게 차등 의결권이군요. 유럽이나 미국은 이미 인정되고 있습니다. 싱가포르도 인정되고 있고요. 특히 홍콩이 인정이 안 되더라고 보니까. 홍콩이 인정 안 되고 싱가포르 인정이 되던가. 어쨌든 그래요. 그래서 많은 나라가 이 차등 의결권을 많이 인정이 되고 있는 거죠. 다만 우리나라는 대기업에 대한 아직까지 거부감이 좀 많기 때문에 이걸 도입하게 되면 아무래도 대주주의 뭔가 지배권이 너무 강화되는 거 아니냐 해서 지금 계속 뭔가 안이 올라가도 리젝트가 되는 게 차등 의결권이고요. 돌아와서 지금 뭐 하다 빠진 거냐면 여러분들 LBO라고 하는 이슈에 대해서 얘기한 겁니다. 결국 이것도 뭐를 이용하는 거죠? 바로 부채의 장점을 이용하는 거죠. 부채를 이용해서 기업의 가치를 키우는 거죠. 그걸 잘했던 모델 경영진이 이 손정희 회장이었다라는 것을 제가 참고로 말씀을 드린 거죠.